말 안 나. 니 장인유탄 투자했지? 임마 내도 직방 켜고 임장하고 계약금 넣고 다 했어. 누굴 철로 보나? 누굴 철로 하나? 웃지 마라 임마. 안녕하십니까?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이 강남 4구 똘똘한 한 채, 마용성 여러 가지 신도롬으로 인해서 우수입지라고 일컬어지는 1급지에 많은 수요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신고가가 속출하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오르기만 할 것인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어디에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일말의 해답을 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집중된 시장 열기, 남들을 따라하는 방향을 가지 말고 미래 가치가 뛰어난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라는 것은 자기 자본 플러스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세죠. 현재 가치라고 가늠할 수 있는 이 전세가율이 이미 이들 지역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폭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다. 따라서 내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먹는 수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 가치가 뛰어난 입지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동부권입니다. 서울은 5대 생활권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 향후에 활발한 뉴타운 사업,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교통호재, 동북선, GTX 이런 교통호재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가득한 이 동부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부권의 메인 메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부권의 메인 메뉴는 청량리겠죠. 청량리에 GTX 2개의 노선이 깔리게 되고 중앙 거점으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이 서울의 구도심을 주목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도시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자본들이 모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청량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대표적인 상권의 중심입니다. 탁월한 상권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인구들이 몰리는 자리죠. 현재는 굉장히 낙후되고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개발 계획과 미래 가치를 본다면 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GTX B노선과 C노선이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청량리에서 강남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GTX 노선이 깔리게 되면서 강남과 여의도에 뭐가 있죠? 대표적인 서울의 3도심, 업무 지역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시설 밀집지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주변의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초고층 주상복합들이 즐비하게 계획이 돼 있죠. 일단 청량리역 바로 뒤편에 있는 롯데 L65가 있고요. 그 뒷면에 뭐가 있죠? 바로 전농답 신입뉴타운이 있습니다. 여기 전농답 신입뉴타운도 이제는 완성 단계에 다다라 있죠. 몇 구역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농답 신입뉴타운의 수요자들을 보면은 젊은 수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수요자층이 대거 이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정비사업 물량이 있죠. 청량리와 제기, 재개발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두 정거장만 이동하게 되면은 이문휘경 뉴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장유 뉴타운까지 여러 가지 정비사업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타이밍은 이러한 미래 가치를 선점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지역은 상업 중심 기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학군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고요. 오래된 주거 밀집 지역이 아직까지는 많다 보니까 변화하는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기대 심리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층들을 보면은 노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고,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것은 차후에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과 분쟁이 야기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청량리동 직방 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분양했던 이 아파트들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청량리역 롯데캐슬 L65 보이시죠? 2023년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최저금액 9억에서 21억까지
이렇게 분양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무래도 앞으로 GTX도 깔리고 이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까지 온기가 좀 번진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하는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정비 사업입니다. 일단은 전농 구역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이 청량리동 아파트의 가격대가 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나, 이걸 보셔야겠죠. 자, 청량리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청량리동에 일단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세대수로는 3,000세대가 좀 안 되죠. 지금 현재 이 매매 평균은 평당 2,200이 가까이 있는 금액이고, 전세 금액은 924만 원. 자, 우리가 3년 토대로 보시죠. 2016년만 해도, 이때 전세난이었죠. 16년만 해도 이 전세가율이 64%에 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했던 랜드마크랑 개발호재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43%까지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의 단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재기구역이나 청량리 6, 7, 8구역이 재개발이죠. 바로 이쪽 지역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개발 호재가 또 뭐가 있느냐면은 얼마 전에 발표한 또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또 이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계돼서 이 위쪽이거든요. 이 위쪽에서 쭉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도를 확대해 보면 지금 6구역, 7구역, 이렇게 8구역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정비 사업 물량을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바로 옆에 이 제기동 한신 아파트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에서 좀 저렴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본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렇게 전세가율이 거의 6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뭐 뛰어나게 가격 상승이 일어날 지역이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한정된 금액 내에서 실거주를 생각하는 분은 이 아파트도 나쁘지 않다. 주변에 새 아파트가 깔리게 되면서 괜찮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6, 7, 8구역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얘기하면 많은 분들 관심이 여기에 쏟아져 있죠. 바로 미주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바로 역세권 아파트고 단지 수가 꽤 되죠. 자, 여기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잘 없는데 1,00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재건축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전세가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래 걸릴 거다. 왜냐? 이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진 어려울 것이다. 이게 제 의견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긴 호흡으로 가면은 괜찮겠지만 이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자본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선이 이 제기역을 뚫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기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경동미주, 현대 위에 있는 아파트들이랑 하단에 얼마 안 된 아파트들도 아직은 그래도 청량리의 다른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하거든요. 레미안 허브리츠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도 동북선의 수혜를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동북권의 강자입니다. 얼마 전에 클라시아 분양도 했었죠. 바로 판자촌 밀집지 유흥가에서 신축 명품 주거벨트 단지로 천지개벽 중인 기름 미아 뉴타운입니다. 자, 최근에 동북선이 착공했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교통 편의성 증대가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동북선은 왕십리부터 상계 지역까지 30분 내로 도달할 수 있게끔 이 다른 경전철에 비해서 굉장히 역세권들 자체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역세권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노선으로 손꼽히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 이 미아 사거리역에 동북선이 정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이 도심권의 근접성은 좋았습니다만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던 게 사실인데, 이 왕십리와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노선, 또 중간에 하계역에 7호선까지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노선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동북선의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이 기름 미아 뉴타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북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백화점, 마트,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에 속하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도심권과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꾸준하게 인기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클라시아로 인해서 완성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이 위에 있는 미아 제촉지구 등과 같은 미아 뉴타운, 그리고 하단에 텍사스촌이 개발되는 신월곡 1구역, 그리고 기름 역세권 재개발, 또 정비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쪽에는
신축 물건이 다량으로 생겨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것들이 완성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에서 완벽히 탈피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동북권의 강자 기름 미아 뉴타운을 얘기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이곳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프리미엄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펜스 쳐져 있고 개발이 되거나 또 준비 중인 곳 꽤 많습니다. 자, 먼저 이 기름 뉴타운의 완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얼마 전에 분양을 한 클라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분양을 우리가 5억 8천에서 9억 7천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6억에 달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이 4억이죠. 근데 6억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은 위에 있는 센터피스를 의식한 이 가격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름 미아 뉴타운의 대장으로 일컬어지는 바로 이 기름 센터피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대수가 2352세대죠. 그리고 입주를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상가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보시면은 매매가가 3,282만 원. 놀랄 노짜죠. 이렇게 많이 올랐다니. 자, 전세가는 1,737입니다. 14개 단지 13,613세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평균 매매가는 평당 2,348만 원, 그리고 전세는 1,345만 원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갭투기의 성지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끊임없이 사랑했던 지역이고, 이 전세가율이 한때 90%에 육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갭 투자의 성지죠. 지금 보시면은 자, 16년 평균 데이터를 보면 82%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전세가를 보면은 아직도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레버리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57% 평균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신축 아파트에 또 진입하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컨셉은 이 새롭게 좋아질 수 있는 지역,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는 거니까요. 자, 여기도 오늘 소개드리는 동북권의 강자 세 군데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동북선이 빠질 수가 없는데, 바로 여기 미아사거리역을 중심으로 동북선이 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름 센터피스 대장은 더 견고하게 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신흥 강자가 여기 구성이 될 텐데, 바로 이 상단에 있는 이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3,500세대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대단지로 해서 바로 이 지역의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2구역이 지금 건축 심의 중인데 재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구역과 4구역도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 일대 센터피스와 클라시아를 포함한 신축 단지의 아주 큰 벨트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명실상부 명품 주거 단지로 바뀌게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말고도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펜스가 쳐져 있는데, 기름 역세권 위에 보면은 기름역 초입 자리에 기름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여기에 롯데 2동짜리 주상복합이 개발되는 중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텍사스촌으로 유명한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신월곡 1, 이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 단위가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재개발할 때 빌라를 많이 사죠. 근데 일반 빌라보다는 이 상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좀 많으신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정도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변에 이제 프리미엄 보시면은 4억 전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내부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지역에 이 정도 금액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좀 우수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지역은 바로 동북권의 180도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자, 서울에서 과거에 가장 큰 뉴타운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3기 뉴타운인데 바로 장인 뉴타운을 오늘 180도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원래는 이 15개 구역 중에서 6개가 해제가 되면서 개발이 진행되는 중이고,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 4구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단지들이 앞으로 이곳에 아파트들로 재구성이 될 것이다. 신규 주거 벨트라인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이 동북권은 동북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 동북선, 그리고 광운대에 GTX 신호선이 또 역세권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GTX 신호선까지 개통 수혜를 받는 지역이 바로 이곳 장인 뉴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교통 호재가 변수가 굉장히 많죠. 시간이 많이 걸릴
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투자 수요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수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장유 뉴타운의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단지를 좀 꼽자면 앞으로 이 장유 뉴타운이 건설되면서 인프라 그리고 철도 연계가 아주 잘 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바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 4구역 그리고 석계역과의 연결점을 가진 6구역 그리고 이 6호선 돌고 지역과 가까운 이 10구역까지 이 3개 구역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 장유 뉴타운을 주도하는 단지가 이들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 프리미엄이 4억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10구역이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지역도 안전마진 면에서 보면은 거의 뭐 1억 정도는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를 보고 있지만 이 부동산의 근간은 토지입니다. 이 장유 뉴타운 주변을 보면 지가가 아직 낮습니다. 거의 뭐 상업지 같은 경우에도 4천대 전후반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보면은 평당 4억에서 5억 수준까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4천 전후다. 그러면 그 말은 바로 거기에도 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만 주목해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지를 중심으로 한 저평가된 물건에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유동 평균 한번 볼까요? 9개 단지 3,767세대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직방 시세로 보면은 평균 평당 2,190만 원. 아까 우리 기름에서 1,000만 원 정도 빠져 있는 금액이죠. 거기에 전세는 1,126만 원입니다. 자, 전세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전세가가 굉장히 높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서울에 얼마 안 되는 지역 중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6년 때는 이 80%까지 그리고 현재는 거의 뭐 51% 정도로 레버리지가 구성이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지개벽할 자리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5개 구역이 다 됐다면 서울에서 가장 큰 이 뉴타운 사업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지금 6개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는 이 돌고 지역 중심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깔릴 수 있는 이 대로변에 속하고 기존의 6호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 예정인 이 장위 4구역 이게 자이거든요.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기대되는 지역이 바로 옆에 이 석계역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6구역입니다. 6구역 같은 경우는 옆에 또 천이 흐르고 이 상권 그리고 역세권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여기도 돌고 지역이랑 가까운데 여기도 이제 장위 10구역이 있습니다. 10구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프리미엄이 한 금매가 3억 8천 정도니까 4억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도 수많은 이 아파트들이 앞서 수많은 이 정비 사업 물량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것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앞으로 크게 가격 신장을 이룰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북서울 꿈의 숲이 있죠. 바로 이 앞으로 해서 이 동북선이 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단에 있는 좀 교통이 열악했던 지역이 또 뉴타운을 감싸게 되면서 이 두 가지 노선을 같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GTX 신호선이 깔리게 되죠. 어디에 깔리죠? 바로 여기 광운대에 깔리죠. 광운대에 깔리면 지금 현재 이 안전진단 탈락을 했지만 이게 탈락한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후에 여기에 있는 그 미미삼으로 불리는 이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고 또 여기에 있는 철도부지 같은 경우에도 또 상업 개발이 계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TX와 이 도시 개발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 아파트 여러분이 접근한다면 여기에 대단지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노원이긴 한데 여기 있는 뭐 그랑빌도 여러분들이 전세가 한화 그랑빌이 있는데 여기에도 좀 거주하기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투자론 쪽으로 보자면은 여기 있는 4구역, 6구역, 10구역을 좀 주목해 보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동북선과 GTX가 깔리면서 좀 천지개벽할 자리거든요. 차후에 정비가 되면서 좀 180도 바뀔 자리가 또 이곳 장인 뉴타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될 만한 지역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투자이신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